오늘 강연은 감정 분석과 혐오 표현 그리고 AI 윤리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AI 윤리 문제와 윤리 기준 그리고 감정의 유형과 감정 분석 방법론, 감정 분석 말뭉치 구축 사례 그리고 한국어 혐오 표현 탐지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가 이 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성차별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또 이제 아마존의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에서도 여성을 차별한다든지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애플에서는 신용 한도 알고리즘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IBM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서도 범죄자를 인식할 때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국내에서도 작년에 챗봇 이루다가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했었는데요. 성차별 발언을 한다든지 개인정보가 유출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정을 했었고요. 이 윤리 기준에서는 3대 기본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한목적성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10개의 핵심 요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책임성, 안전성 등등에 대해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감정 분석을 위해서는 센티먼트하고 이모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센티먼트는 주로 이제 긍정, 부정의 감정을 이진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이모션에서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감정과 관련된 연구로 이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시작으로 해서 요즘은 조금 더 세분화된 감정, 이모션으로 발전되어 왔었고요. 이 이모션에 대한 정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크만, 플루칙, 러셀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플루칙의 Wheel of Emotion을 보시면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해서 기본 감정하고 조금 더 상세한 감정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셀의 경우에도 이렇게 angry, joyful, depressed, content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discrete label에 대해서 continuous한 그 요소가 valence하고 arousal이 있는데요. valence는 이제 강한 부정, 약한 부정, 중립, 또 이제 강한 긍정 형태로 이렇게 continuous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arousal은 그 흥분하는 정도를 이제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을 이렇게 continuous하게 정의를 한 그런 감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이론에 따라서 에크맨, E, 플루칙, P, 크라우드플라워에서 사용하는 CF 이런 감정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에크만의 경우에는 네 가지 joy, anger, fear, sadness 한 네 가지의 discrete한 레이블하고 또 valence, arousal의 continuous한 value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칙 같은 경우에는 8개의 기본 감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네 가지 그 상반된 쌍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joy, sadness, anger, fear 등등과 같이 이렇게 상반된 네 가지를 8가지 형태 레이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매우 많은 감정 말뭉치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 감정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직접 구축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로 ISER 데이터셋이 있고요. 이 데이터셋에서는 감정을 7개의 감정으로 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감정당 한 1000여 개씩 돼서 총 7000여 개의 문장에 대한 태깅된 데이터셋이고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축한 예는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라든지 크라우드 플라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축되는데 이제 크라우드 소싱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태깅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 태깅하는 대신에 데이터셋 규모가 매우 큰 거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셀프 레이블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트위터 글에다가 해시태그 shopjoy라고 이렇게 태깅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죠. 페이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모티콘을 클릭하게 되는데 페이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즐겁다 또는 화난다 뭐 이런 그 이모티콘을 클릭하는 것에 의해서 태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정 말뭉치가 구축이 되면 감정 분석 방법론으로 이제 감정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규칙 기반 방법으로 워드넷이나 뭐 센티 워드넷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규칙 기반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트리 기반 방법이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되는 머신러닝 방법에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SVM, 나이브 베이스, 디시전 트리, KNN 방법 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딥러닝 기법으로 CNN, RNN, LSTM 기법을 이용하는 그런 분류 기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혼합해서 사용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이제 감정 분석 기법에 대해서 잘 정의해둔 이 논문이 있어서 이 논문을 보시면 표 1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감정 분류를 할 때 감정을 분류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시 소설의 소설의 경우에는 해피엔딩인지 넌 해피엔딩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분류 기법도 있고요. 또 이제 소설의 장르를 분류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소설의 장르가 미스터리인지 유머인지 뭐 판타지인지 공상과학 소설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감정 분석 연구도 있고요. 스토리의 타입을 클러스터링 해주는 연구, 또 감정 변화를 추적하는 그런 연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감정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감정 분석 말뭉치, 학습 말뭉치이기 때문에 그 학습 말뭉치를 대표적인 영어권 말뭉치하고 한국어 말뭉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탠포드 센티먼트 트리뱅크인데요. 두 번째 것은 6가지 감정 말뭉치 데이터셋이고요. 또 유해성 말뭉치, 또 한국어에서 사용자 의도파악 데이터셋, 혐오 표현 데이터셋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탠포드의 센티먼트 트리뱅크는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이 문장에 대해서 구문 분석을 통해서 각 서브 트리마다 감정을 레이블링하는 방법입니다. 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중립이고요. 감정이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이 오렌지 색깔은 네거티브고요. 뭐 하늘색은 플러스 포지티브 감정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각 서브 트리마다 doesn't 라든지 뭐 cleverness, wit, or 이렇게 any other kind 이렇게 각각의 서브 트리들마다 감정을 태깅을 해서 이 문장의 경우에는 this film doesn't care about 문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네거티브 감정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 kaggle.com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왼쪽은 문장이 이 but로 연결되어 있어서 왼쪽은 네거티브인데 우측은 포지티브에서 최종적으로 포지티브로 태깅이 되어 있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이제 스탠포드 센티먼트 트리뱅크 셋은 9,645개 문장에 대해서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팀에서는 그 감정 말뭉치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딥러닝 기법이랑 전통적인 기계 번역, 기계 학습 기법, 나이브 베이스, SVM, 또 이제 RNN 이런 기계 학습 기법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탠포드 데이터셋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NLP 국민 ACKR 코퍼스 압축 파일을 올려놨고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말뭉치로는 6가지 감정 말뭉치에 대한 태깅셋인데요. 이 논문 EMNLP 2018년도 논문에 잘 나와 있는데 이 감정 말뭉치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정
여기 플루치기라든지 러셀 등이 정의한 그런 감정으로 태깅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셋이 있고요. 또 이제 한국어 데이터셋이 필요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가 NLP 국민 HKR에 올려놓은 이런 6가지 감정 말뭉치가 있습니다. 감정 말뭉치는 매우 많이 구축이 되었는데요. 이 여러 개의 감정 말뭉치를 통합해서, 왜냐하면 우리 머신러닝 하려면 데이터셋이 매우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축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유니파이드 코퍼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파이드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한 10여 개의 말뭉치들을 하나의 말뭉치로 만든 건데요. 각 말뭉치들이 감정의 레이블들이 다 같진 않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또 이제 말뭉치 원본 데이터셋의 분야도 뉴스, 블로그, 일반 분야 등과 같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개, 한 10여 개의 말뭉치를 하나로 통합한 그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이 통합한 말뭉치에서는 joy, anger, sadness, disgust, fear, surprise 6개의 레이블로 레이블링 되어 있는 그런 말뭉치입니다. 다음 말뭉치는 이제 유해성 데이터 말뭉치인데요. 유해성 데이터 말뭉치가 한 15만여 개 정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소개한 겁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6개의 감정에 대해서 true, false 형태로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toxic, true, severe toxic, false, obscene, true 이렇게 0, 1로 true, false를 레이블링 한 거고요. 두 번째 텍스트 buy, come, think 이 문장에 대해서도 6개의 감정에 대해서 true, false로 태깅되어 있는 이런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에, 그리고 이제 더 여러 가지 영어권 말뭉치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이 논문인데요. 이 Emotion Detection from Text and Speech라는 논문에서 표 13을 보시면 이모뱅크라든지 이모렉스라든지 이즈이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규모하고 간략한 소개 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감정 말뭉치를 이용해서 감정 분석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경진 대회를 하는데요. 이 예는 이제 2017년도에 WASSA라는 학회에서 쉐어드 태스크로 감정 분석 경진 대회를 했던 그 예를 소개드린 거고요. 이 경진 대회에서 사용했던 감정 태그는 4가지네요. anger, fear, joy, sadness로 구축되어 있는 학습 말뭉치를 이용해서 경진 대회를 한 그런 예를 소개한 거고요. 자,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편향성, 성차별 등에 대한 말뭉치가 구축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9,381개의 뉴스 코멘트에 대해서 구축한 사례입니다. 트레이닝, 학습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 또 이제 언레이블드까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예인데요.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7,896개의 문장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레이블링이 젠더 바이어스하고 성차별 바이어스죠. 그다음에 제너럴 바이어스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 3가지 레이블로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true, false, none 이렇게 3가지 레이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디벨롭셋도 마찬가지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주어져 있고요. 이런 이제 헤이트 스피치 관련된 한국어 데이터셋을 소개드린 건데 이 데이터셋 3가지 젠더 바이어스, 제너럴 바이어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이 캐글의 컴피티션 사이트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이 3번째 헤이트 스피치 디텍션 리더보드를 여기 화면 스샷을 했는데요. 참가한 팀들이 그 정확도, 감정 분석 정확도가 가장 좋은 것부터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 데이터셋 중에서 사용자 의도 파악 관련된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요즘 그 빅데이터로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셋을 AI 허브 사이트에 오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hub.or.kr에 가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85번이네요. 85번에 이렇게 사용자 의도 파악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 도메인에서 사용자가 주문하려고 하는 의도, 일반 주문, 뭐 가격을 물어보는 의도, 뭐 결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 맞춰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응답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질문이 그 메인 퀘스천하고 서브 퀘스천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보조 질문이죠. 그다음에 앤서가 뭐 아이스로 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 엑셀 파일 형태로 구축한 그런 사례를 소개한 겁니다. 이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민원 부분이 4가지가 있고요. 교통상 수도 등등 또 이제 기타 음식점이라든지 학원 등에 대한 그 도메인별로 10개 도메인에 대한 질의응답,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사용자 의도, 질문도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에 관련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것은 그 수도요금을 문의한 그런 내용이네요. 질문 부분에 수도요금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한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혐오 표현 데이터하고 혐오 표현 탐지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베 사이트에서 한 100만여 개의 그 일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각 일베 데이터들 중에서 혐오성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를 100만 개 중에서 한 13만 개 정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또는 이제 다 자동으로 레이블링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혐오성 관련된 어휘 사전을 구축하는데 이 혐오 관련 어휘들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모을 거냐 하는 문제는 워드 투백 임베딩 기법, 이 워드 투백 임베딩 기법은 NLP 국민 ASKR 이 데모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직접 데모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혐오라는 혐오라는 어휘를 입력을 하면 혐오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이 단어들을 쭉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 증오, 존재 등등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혐오 관련된 어휘 사전을 적절하게 구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각 단어들에 대해서는 벡터가 만들어지거든요. 만약 이 데이터, 이 어휘들에 대해 이제 확보가 되면 각 어휘들에 대한 문서 벡터가 있고요. 이 문서 벡터들을 썸메이션, 벡터 합을 하면 그 벡터를 혐오성 기준 벡터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텍스트들에서 출현한 그 어휘들이 이제 이 기준 벡터하고 얼마나 유사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각 텍스트가 혐오성 기준 벡터하고 유사도가 높은 그런 것들은 이제 혐오 데이터라고 판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감정 분석 말뭉치가 학습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감정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의 티처블 머신인데요. 티처블 머신.withgoogle.com에 가시면 제가 학습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제가 학습 데이터, 감정 데이터 많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을 시키고 학습시킨 결과를 모델로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분류를 해주는 그런 AI 모델을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할 수 있고요. 이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는 그 소개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정 분석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감정 분석 말뭉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 분석 말뭉치들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스탠포드 센티먼트 트리뱅크가 영어 원본하고 한글 번역본이 있었고요. 또 6가지 감정 레이블로 태깅된 데이터셋이 영어 원본 셋하고 한국어 번역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영어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감정 말뭉치 10여 개를 통합한 유니파이드 코퍼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또 이제 shared task 2017년도에 네 가지 감정에 대해서 shared task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toxic speech, 탁색 데이터에 대한 유해성 말뭉치 데이터셋이 있고요. 캐글에 또 한국어에 대해서도 toxic speech, hate speech 말뭉치를 소개해드렸었죠. 사용자 의도 파악 데이터셋 AI 허브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혐오 표현에 대해서 hate speech 디텍션에 대한 소개도 했었는데요.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 영화평에 대해서도 GitHub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감정 표현하고 hate speech, 또 이제 유해성 toxic data set 등을 중심으로 감정 분석 관련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했습니다.